윤도현은 회의실에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의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항상 완벽주의를 추구했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강미숙의 전화였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는데.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소개팅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미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누구인데? 어떻게 만난 사람이니?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공연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주말 도연은 예진을 데리고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진은 단정한 원피스에 차분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녀가 인사를 건네자 강미숙은 예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이고, 참 단정하게 생겼구나. 요즘 보기 드문 참한 아가씨네. 예진은 수줍게 웃으며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강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예진은 공손하고 조용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가끔 도연을 향해 짓는 눈웃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예진을 데려다 주기 위해 나간 후 강미숙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자애가 참 괜찮아 보이네. 집안은 어떤지 물어봤어? 아직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무언가 더 알고 싶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연과 예진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집안 배경이 궁금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미숙은 강남의 고급 빌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랜 친구 정선이와 카페에서 약속이 있었죠. 주차장에서 나온 그녀는 발걸음을 옮기다 문득 빌딩 유리창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는 두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미숙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몸을 돌리는 순간 강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분명 김혜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이든 여성은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인 듯했죠. 이런 집안이었어? 강미숙은 충격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빌딩 유리창을 닦는 일이라니. 그녀의 머릿속에서 예진에 대한 첫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미숙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너 김혜진이라는 아이 집안이 뭐 하는지 알고 있니? 도연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걸 물으세요? 오늘 강남에서 그 아이랑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빌딩 유리창 닦는 걸 봤다. 청소일을 하는 집안이었어.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일하는 건데요. 강미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 청소부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 내 앞날은 어쩌고? 어머니,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진 씨는 대학도 나왔고 지금 취업 준비 중이에요. 강미숙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윤도현 과장 부인이 청소부 출신이라고? 말도 안 돼.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전 예진 씨의 인성과 가치관을 보고 만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강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예진과 그녀의 어머니가 빌딩 유리창을 닦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청소부 집안의 딸이라니.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미숙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어머니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강미숙은 마음을 돌리지 않은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예진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아들의 고집 앞에 결국 상견례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진 어머님도 상견례를 기다리고 계세요. 서로 오해 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강미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상견례 당일 도연과 예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예진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고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우리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던 중 예진의 어머니 김경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윤 사장님, 아드님과 저희 딸이 서로 마음이 맞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네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미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우리 집이랑은 격이 맞지 않잖아요. 도연이는 공부도 많이 했고 청소일 하시는 분들이랑은 테이블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도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김경희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철저히 감춘 채 담담했어요. 이 결혼, 우리 쪽에서도 더는 허락할 수 없겠네요. 도연이 당황해 말을 건네려 했지만 김경희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고 도연에게 마지막 시선을 건넸을 뿐이었죠. 예진아. 도연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예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후 차 안에서 강미숙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현실을 봐야지. 그 사람들이 어떤 집안인데. 도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예진 씨와 그 어머님께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연은 예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도연은 창가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어딘가 비어있는 듯 했어요. 이튿날 강미숙의 친구 정선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숙아, 어제 상견례 어땠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본 그 청소일이 단순한 현장 일이 아니더라고. 강미숙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빌딩 유리창 닫고 있었다니까. 그게 말이야, 내가 본 그 빌딩이 청은 본사 빌딩이라는 거 알아? 전국 300개 빌딩 관리 계약을 보유한 대형 청소업체라고. 강미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친구의 말을 이어서 들었어요. 김경이라고. 그 이름 들어봤어? 그 회사 창업자이자 회장이야.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으로 유명하지.
그 회사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더라. 강미숙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미수가, 김경희 회장이 유명한 건 바로 그 철학 때문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신념으로 딸에게도 현장부터 배우게 한다고 업계에서 다 알고 있어. 내가 본 건 아마 현장 실습의 일환이었을 거야. 전화를 끄는 강미숙은 멍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청소일 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기업 회장 가족이라니. 도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강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 예진이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었니?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김경희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듣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니? 예진 씨 어머니는 딸에게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회사의 모든 부서를 거치며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아마 어머니가 그날 본 것은 현장 실습의 일환이었겠죠. 강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도연은 어머니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진실보다 직업 타이틀에 더 집착하셨어요.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셨죠. 도연의 말은 화살처럼 강미숙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강미숙은 홀로 거실에 남아 자신의 어리석음과 마주해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은 여전히 예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예진에게로 향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서둘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김경희 청은 회장이라고 입력했죠. 화면에는 김경희 회장의 성공 스토리가 가득했습니다. 24세 청소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30년 만에 업계를 평정한 여성 기업인이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제지 인터뷰에서 그녀는 바닥에서 시작했기에 모든 직원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강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김경희 회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무시했던 그 청소부가 사실은 재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강미숙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녀는 서둘러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도연이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어머니가 큰 실수를 했구나. 예진이네 집안이. 내가 몰랐어. 도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머니는 그들의 직업을 보고 판단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들의 부와 지위를 알고 태도를 바꾸시는 건가요? 강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경솔했던 거야. 내가 사과하고 싶어. 늦었습니다. 예진 씨 어머님은 이미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니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강미숙은 거실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편협함이 아들의 행복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강미숙은 용기를 내어 김경희 회장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웅장한 본사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접수대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김경희 회장은 그녀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회장실로 안내된 강미숙은 김경희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뒷모습에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김경희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손짓하며 소파를 가리켰죠. 앉으세요. 강미숙은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경희 회장은 천천히 커피 머신 앞으로 걸어가 두 잔의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김경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은 바꾸지 않아요. 강미숙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당신과 예진 씨를 판단한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경희는 커피를 내리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어요. 그녀는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와서 하나를 강미숙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저 청소부라고 불렀죠. 그때도 지금도 저는 같은 사람입니다. 강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청소부로 일하던 저나 청소업체의 회장인 저나 결국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집안에 제 딸을 보낼 수 없어요. 김경희의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가로 다시 걸어갔어요. 예진이는 제 회사의 모든 부서를 거치며 배우고 있어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겸손함,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길 바랐죠. 강미숙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도연이와 예진 씨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경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예진이도 결정했고요.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가보셔야겠네요. 강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죠.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예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상견례 날과는 달랐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강미숙은 다가가려다 멈추었어요. 예진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향했지만 곧 무표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며칠 후 청은 본사에서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경희 회장은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 딸 김혜진이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예진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품위 있는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은 집에서 그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진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자 가슴이 아팠어요. 예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일에 겸손하게 임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모든 부서를 직접 경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어요. 앞으로도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과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진은 어머니와 함께 자리에서 내려오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의 미소 속에는 자신감과 함께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예진은 회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청소 팀원들에게도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이든 청소부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이제 회장님 딸로 공식 발표됐는데 그래도 우리랑 같이 청소하러 나올 거예요? 예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모든 일의 가치는 같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회사가 아가씨 같은 분 때문에 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김경희 회장은 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이 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진아, 후회는 없니? 예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요. 사람을 그 배경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김경희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경영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구나.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 도연은 회사에서 퇴근한 후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예진을 잊지 못했어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을 때 경제 뉴스에서 예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청은의 새로운 환경 친화적 청소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예진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끄지 못한 채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그의 연인이었던 여성이 이제는 다른 세계에서 빛나고 있었죠. 도연은 휴대폰을 들어 예진의 번호를 찾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었어요. 주말 도연의 가족은 친척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 모임에서 목소리 높이던 강미숙은 이번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미숙이가 왜 저렇게 조용하지? 평소랑 다른데? 김경희 회장 딸이랑 도연이 결혼 얘기가 틀어졌다던데 그 일 때문에 그런가 봐. 강미숙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을 뿐이었어요. 그녀의 오만함이 아들의 행복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은 본사 빌딩에서는 김경희 회장이 청소 도구를 직접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일이 도구들을 살피며 현장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진이 다가와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김경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작했으니 여기서 끝나는 것도 좋겠지.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아. 우리 딸도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 예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을 보는 법을요. 김경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CEO라서 너를 존경한다고 말할 거야. 하지만 진짜 존경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서 오는 거란다. 그들이 사무실을 나설 때 예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 속에서 잠시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와 함께 빌딩을 나서는 예진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청소부의 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걷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그리고 그 모습은 어쩌면 도연이 영원히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